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광복절에 두 번째 대관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얼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슈를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쁘지만 다른 한쪽으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지금 학교 교도소에 있는데 본인이 광복절 특사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줄 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도 뭐 관세가 중요하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세에 집중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8월 15일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국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본인이 취임식을 8월 15일 날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국이 사면을 받아서 밖에 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조국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 때는 조국 혁신당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온 뒤 입장이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 이슈를 합쳐서 이재명 광복절 두 번째 대관식, 광복절 사면퇴짜 조국은 교도소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쪽으로 한번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황당한 얘기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취임식을 다시 한번 한다는 그 내용을 하나 다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관세잖아요. 관세를 가지고 많은 기업을 그 관세 협상의 전선에 떠밀어 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고 또 법인세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집중투표제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옥죄고 또 하나는 뭡니까? 노란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업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정부에 있어서 나름의 히든카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조선업입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사실상 원청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 이른바 사장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청에서 여러 원청에 대해서 본인들 어떤 불만이 있을 때 그걸 노사쟁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개인에 대해서 노조원에 대해서 손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끔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쟁의의 어떤 대상을 단순히 근로조건이나 임금뿐만이 아니라 경영진의 판단마저도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쟁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조선업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이 조선업 자체가 원청과 하청 사이에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의 그 최전선에 떠밀어 놓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즘 기업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를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면 기업들에서 안전사고가 제법 납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건 없어져야겠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나 여튼 비 피해나 이런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공적인 영역까지 확장한다면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실상 사람들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더 도모하는지 아니면 과하게 징벌적 수단으로 해가지고 예방보다는 사후적으로 뒤늦게 그렇게 응징한다고 했을 때 현장의 어떤 안전이 담보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명이 회의를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ENC라는 회사를 딱 특정해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났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지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예 주식을 폭락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사망사고가 왜 났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이유를 근거를 따져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막 지르는 거예요. 최근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SPC 가서도 인명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그쪽을 취조하듯이 하고 최근엔 또 라면 2,000원 관련해서 우리 라면이 우리가 대형마트 가면 4개짜리, 5개짜리 해서 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때 라면이 2,000원이 넘냐? 2,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농심의 주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한 3, 4%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2,000원은 프리미엄 라면이거든요. 우리 통상적으로 번들로 된 거 4, 5개짜리 하면 1,000원 내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2,000원짜리 라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라면 업계가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주범처럼 비춰지게 하니까 그 기업이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자 장사라는 얘기를 해서 은행주들이 오늘 7% 내외가 쭉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떤 전반적인 제도나 어떤 규제나 아니면 관행이나 여러 가지를 다 본 다음에 현장에 맞게끔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만기 칠남하든 모든 것들을 다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우선적으로 이른바 본인의 대관식 관련해서 본인 이재명의 관점에서 내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조국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아이템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상법 개정안, 덧세진 상법 개정안 그리고 법인세를 통해서 이른바 기업 잡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만기 칠남하듯 관여하는 이런 행태 결국 세상을 이념적으로 삐뚤어진 사고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공학적으로 기업은 나쁜 사람 그리고 본인은 선한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일일이 다 관여하면 다 고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다룹니다. 진짜 최동석이라는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해져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공감 능력이 없고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까지 자기가 난사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명해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정님 황당하시죠? 저도 황당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땐 당황한데 좀 지내서 생각해보면 황당합니다. 당황과 황당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면 분노 지수가 더 커지는 게 황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